바로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입니다. 최근에 여권으로 봤을 때는 악재들이 많았죠. 부동산 대책 후폭풍, 차관도 사퇴했고요. 대정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도 지금 당연히 여권에겐 플러스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제1야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볼 때 냅둬도 된다. 우리의 에너지를 오세훈한테 붙고 한동훈한테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아까 여권에 크고 작은 악재들이 있었다. 관세 협상도 있고 혹은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도 좋은 것도 있었지만 굵직한 악재들이 있었는데도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되레 정당 지지율이 높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이제 여당의 관계자 한 분을 만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꽤 이제 본인들로서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민심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곤란해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고심을 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하는 거 보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만큼 지금 사실 이렇게 이 여당에 대한 악재가 쌓여가고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못 받아보는 저는 역사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5년 동안 정당을 쭉 출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여당이 사실은 이 정당이라는 게 잘해서 지지율 올라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즉 반사이익이 기본이거든요. 즉 여당이 못할 때 야당은 그 반사이익으로 사실은 지지율을 먹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이 아니라 그냥 이 뭐라고 그럴까요? 오히려 여당이 저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오겠죠. 무당층은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일단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은 지금 이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이 사실상 무당층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왜 그럴까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나 당 대표가 고심을 하고 그러면 노선 변화를 하든지 뭔가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더 당연하다. 이렇게 가면 곧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무슨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국민의 분노가 높아져 가고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남욱이 지금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신청한다든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야당의 어떤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텐데 글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이런 거는 결국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107명의 의원들이 도대체 저는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 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라도 좀 이야기라도 하고 뭔가 해야 될 텐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 않는 사실상 식물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다. 오히려 지금 전강훈 이런 사람들하고 더 손잡는 것이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 오히려 국민의 여론보다 더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 정말 저는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윤희찬 부위원장님, 기억하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고 1%씩 중도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면회도 정무적 판단에서 빨리 가겠다고 했고 근데 그와 별개로 우리가 황교안이다 포함해서 체제전쟁 깃발 아래 모든 우파가 모여야 된다. 원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지방선거 전략까지 장동혁 대표는 끌고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어느 쪽과 연대를 먼저 시작하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진보당과의 연대를 스스럼 없이 추진하잖아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배척할 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2017년도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거의 지지율이 8%부터 시작해서 10%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 대표하고 그게 다시 보수층이 모인 것이 2024년도 4월 달이에요. 미래통합당으로. 자, 이걸 한번 고민해 보면 이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장동혁 대표가 말을 할 때 해당 정당의 대표가 내거는 여러 가지 기조에 당신도 동조하느냐 이런 오해를 피하는 이 화법을 구사할 필요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연대해야 된다는 사실관계는 반드시 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당층이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 말대로 사실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런 과격한 발언 때문에 중도층으로 나가지 못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아져야 돼요. 예. 무당층으로 갈 것이 아니고. 예.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열분 중도층과 보수층이 이탈하는 부분은 예. 싸워서 못 이기니까 이탈하는 거예요. 무력하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이지 예. 이것이 당신들이 내건 기조가 나하고 안 맞아가 아니에요. 예.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전행, 민주당의 전행 이거 왜 못 막냐. 예.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탈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탈하는 그 어떤 이유 여기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계속 똑같이 보면은 저는 계속 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개혁신당하고 비교할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초유의 계엄 이후에 말입니까? 그렇죠. 계엄 예. 이후에 지금 국민들의 어떤 계엄에 대한 반대, 탄핵에 대한 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장동혁 체제가 그걸 지금 점점 더 옹호해 버리니까 예. 결국은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 거거든요. 예. 결국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연대는 누구와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무조건 연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누구와 연대하는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 저희가 예. 물론 이제 이현종 의원님하고 기본적인 생각 같아요. 그런데 예. 선거철에 연대 안 하면 후보가 후죽순 생겨날 것이고 예. 어쨌든 정치 세력 간의 연대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이제 연대하는 과정의 순서가 어디부터인지는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 생각합니다. 이제 진단을 좀 다르게 하시니까 처방도 다르고 다만 이제 두 분의 논점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이현정 의원은 전대미문의 이 계엄 이후가 얼마나 선을 확실히 그어야 이제 자생력이 있는 거냐. 근데 과거 전통적으로 정당들은 이런 정도의 전략을 갖고 왔다는 게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이기 때문에 성춘 부의장님. 예.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경고를 한 국민의힘 대변인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제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한 명이 김예지 의원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대표가 당 대변인에게 이례적으로 경고까지 했어요. 그렇죠. 뭐 발언이 좀 부적절했죠. 그리고 일단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갔는데 그 대변인이 공당의 대변인이 그런 유튜브 채널에 나가는 게 적절한가? 왜냐면 저는 그 방송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텍스트로 이렇게 보면은 그 방송에서는 욕설을 매우 많이 하는 진행자가 운영하는 채널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 나가다 보니까 사실 박 대변인이 과격한 표현은 늘 저희 당을 향해서 했었는데 이 내부를 향해서 저렇게 과격한 표현을 방송에서 쓰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런 과격한 방송에 나가니까 그런 발언이 스스럼 없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글쎄요, 그 해경 글을 보니까 장애인 할당 너무 많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 할 수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선권 안에 보통 저희 당도 그렇고 보통 한두 명 정도의 당선권 비례대표에 장애인 후보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번엔 작년에는 3명을 넣었다. 이건 많다. 그런 주장까지는 할 수 있고 김예지 의원이 2번 연속 비례대표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좀 입에 옮기기 좀 곤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고 근데 사과가 진정한 사과가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는 게 그러면서 결국 무지성 혐오몰이를 멈춰야 된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이런 비판이 너무 무지성 혐오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발언을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조원진, 전한길 이런 분들과 연합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친한계를 혐오몰이하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내부 반성이나 이런 목소리부터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 자중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경고가 일단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거겠죠. 이제 장동혁 대표든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든 특정 성향이 뚜렷한 해당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이 지금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 유튜브 출연권을 두고도 당내에서도 좀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위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좀처럼 반등 못하는 제1야당의 지지율 얘기였습니다.